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화면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지난 영상에서 올렸던 그 마인드셋과 좀 비슷한 결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미 이제 시작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랑 좀 시작을 해서 뭐 한두 번 시험을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뭐 조언이라 할까요? 약간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네, 뭐 제목은 뭐 자극적으로 짓때 항상 사실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4등급, 끝은 1등급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네, 시작은 4등급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끝은 1등급으로 끝을 냅시다. 이런 희망과 뭔가 의지를 불태우면서 제목을 지어봤고요.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영상의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는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개념, 그다음에 문풀, 그리고 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수험생이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개념과 문풀입니다. 운은 어쩔 수 없고 운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개념과 문풀은 수험생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험생이라면 보통 이제 개념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를 먼저 풀고 개념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내가 뭘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한 번이라도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그런 약간 적용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거의 다 택하고 계실 텐데, 물론 저도 그렇게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개념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에도 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런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분명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제가 4등급 25%에서 40%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걸 글을 적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5% 이하?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100명 중에 35등 박, 그분들은 공부하시면 제 생각엔 35등 안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더 줄여볼까요? 100명 중에 35등이라는 건 거의 35%니까 30등 중에 10등, 30명 중에 10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0등 했던 사람이 5등을 못 할까요? 저는 5등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0등 했으면 5등 왜 못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100명 중에 15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명 중에 15등이면 15%니까. 네. 15%니까 거의 이제 2등급과 상등급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또 5등을 했으면 또 그 안에 또 못 들어올까? 그러니까 15등을 했으면 그 안에는 못 들어올까? 조금만 더 하면 10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35%그 밖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또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공부의 양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 경험담이죠, 사실 이것도. 뭐 뒤에서 이제 성적표를 제가 이렇게 첨부하겠지만 제가 이랬어요. 사실 공부 양도 부족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두 요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서도 이제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도 오픈북 시험조차도 등수가 나뉘는 거 아세요? 오픈북에서도 등수가 나뉘어요. 책에 답이 다 써 있고 뭐 그냥 찾아서 답을 쓰면 되는 건데 그런데도 등수가 나뉩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이유일 것 같아요. 먼저 미리 시험을 이 책에서 어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미리 공부한 사람, 뭐 공부의 양이 많은 거죠. 혹은 답을 찾을 의지가 없던 사람,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뭐 시험을 못 봤겠죠.
그리고 미리 공부했던 사람은 시험을 잘 봤겠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0분위가 대략 80% 이상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100명 중에 20등을 한 거죠. 100명 중에 20등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개념이랑 뭐 개념을 익히는 거랑 문제를 적용하는 거, 나름 자신만의 이제 방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방법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개념을 어떻게 뭐 익히고, 문제를 어떻게 풀고, 복습을 어떻게 하고, 틀린 걸 어떻게 정리하고,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스타일마다, 각각의 이제 공부 방법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되, 전체적인 이제 뭐 다른 그 시험, 뭐 수능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뭐 어느 각각의 그 편입 문제라든지 각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약간 좀 넓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적당할까요? 어, 어이가 없죠. 답이 없대요. 답이 없죠, 당연히.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거 바탕으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념 공부가 완전히 다 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공부했을 때 개념이 7에서 8 정도 되었을 때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게 저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하려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외워야지 문제를 풀러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되게 갉아먹고 있을지 몰라요, 그 방법은. 물론 시험을 만약에 뭐 엄청 자주 있다, 시험이 엄청 자주 있고, 시험이 1년에 막 뭐 토익처럼 막 한 달에 2번씩 있고,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겠죠. 뭐 계속 하면서 보면 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시험들은 뭐 많으면 1년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2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시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개념 공부에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또는 개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또는 이와 반대로 개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투자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가 너무 안 해서 문제를 풀면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문제 푸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으냐면, 보통 서점 가서 영어 복화책, 그러니까 어휘책을 사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어휘책을 이제 펼치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휘 단어장을 사러 갈 때, 첫 번째 케이스가 두세 개만 알고 7개를 모르는 책이 있고, 여덟 개는 알고 두세 개만 모르는 그런 어휘책이 있고, 복화책이 있고, 9개 정도 알고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책이, 이렇게 세 가지 책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책을 사서 공부할까요?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맞죠? 답이 있는 건 아니죠. 1번 사서 내가 모르는 2개, 3개만 알고 7개를 외워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7, 8개 아는데 그냥 2, 3개만 외워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 거의 다 알아. 그냥 한두 개 모르는 거 나오면은 그냥 그 모르는 것만 그냥 대강 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효율이에요, 사실 효율. 빨리 치고 끝내는 거잖아요, 시험은. 제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2번을 살 것 같아요. 7, 8개는 알고 있지만 2, 3개는 모르는 책이
어휘책을 선택해서 내가 알고 있는 7, 8개는 빨리빨리 복습을 하면서 뭐 그 단어가 쓰이는 문장, 구조 이런 것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내가 모르는 두세 개의 단어를 외우는 그런 공부 방식을 택해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앞에서 말한 개념이 7, 8 정도 개념이 7, 8 정도 되었을 때 문제풀이를 시작하라는 방법과 좀 그 뜻이 통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밑에 뭐 써놨지만 1은 문제 해석으로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거고 뭐 2가 적당하다고 제가 방금 말했고 3은 개념 공부에 시간을 다 쓴 상황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알아서 이제 문제도 쉽게 풀 것 같지만 어 막상 개념 공부할 때 너무 시간을 과투자해서 문제를 몇 개 풀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념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념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되 어느 정도 7, 8 정도만 하고 문제를 바로 푸시는 것. 뭐 이러면서 누가 이런 말 하겠죠. 야, 문제 너무 많이 풀면 그거 별로 안 좋대. 그게 더 비효율적이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념 7, 8 정도 하고 문제 풀 시간이 있으면 문제는 사실 많이 푸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문제 많이 풀면 안 좋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가 문제 많이 못 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문제 많이 풀었어요? 그 사람도 문제 많이 안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마인드셋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아니 안 뛰어봐 놓고 어떻게 얼마큼 뛸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문제 많이 안 풀어보고 문제 많이 푸는 게 안 좋은지 좋은지 어떻게 알아? 이거랑 똑같거든요. 사기꾼이에요, 그냥 그런 건. 이거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시험 망한 사람한테 가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죠. 근데 항상 그런 뭐 문제 많이 푸는 거 안 좋대 하는 사람들은 문제도 많이 안 풀어보고 시험도 못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 많이 푼 사람들은 이미 시험 다 붙어가지고 그런 말조차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념을 7, 8 정도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면 모르는 개념이나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부분이 나와도 문제집을 통해서 개념을 채우는 거예요. 모르는 뭐 틀리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배우고 개념에서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시험이 다가올 무렵 본 시험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풀면서 단권화된 개념서를 정독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념 7에서 8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개념 7, 8이 도대체 뭐냐? 40페이지 교재가 있으면 뭐 7, 8이니까 뭐 280에서 320페이지만 공부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이거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면은 400페이지 교재가 있으면 400페이지까지는 다 봐야죠. 그럼 뒤에 안 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이 개념 7, 8이 무슨 의미냐면 시험 공부할 때 사람들이 시험 공부할 때 개념만 세네 번 보고 문제를 안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되게 틀렸다는 거에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개념 공부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문제를 안 풀면 내가 안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독을 그러니까 회독을 뭐 많이 하지 마시고 회독을 많이 하지 마세요. 회독을 일단 내가 한 번 하고 2번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러 가시는 겁니다. 뭐 한 번 해서 푸셔도 좋겠지만 머리가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한 번 보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거의 다 적용시킨다? 그거는 진짜 엄청 똑똑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적어도 2번 정도 내가 이 개념서를 2번 정도 보고 나서 그리고 2번 보고 나서 또 분명히 저는 제 경험은 그랬거든요. 2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게 그 말의 의미였구나라는 걸 다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공부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요약을 해 보면,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보고 바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개념을 뭐 3번, 4번, 5번, 또 6번 이렇게 보면은 개념이 이제 뭐 9에서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념을 2번, 3번 돌리고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2, 3번 돌려도. 저도 그랬고요. 2, 3번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문제 풀어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돼서 잘 풀려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잘 안 풀릴 거고, 그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해설도 보고 뭐 해설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개념으로 돌아오면 그 개념은 이해가 되신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공부는 틀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문제를 다 맞추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틀리고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이 뭐 나 뭐지 뭐 이번에 2개 틀렸어, 나 이번에 3개 틀렸어, 막 이런 말에 뭐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사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2개 틀리고 제가 3개 틀려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10개 틀리든 5개 틀리든 뭐 1개 틀리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 그건.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연습할 때 10개 틀리든 5개 틀리든 상관없어요. 몇 개 틀리든. 그냥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문제를 풀고 반복하세요. 아무도 당신의 과거의 모의고사 점수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 뭐 성적표가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성적표가 있는데 21년도 먼저 이걸 보여드려야겠죠. 제 성적표죠. 처참하네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건지 처참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100명 중에 몇 등이죠? 이렇게 하면 24등이고 100명 중에 38등, 100명 중에 32등, 100명 중에 13등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35등에서 40등 그 수준으로 보이죠? 그런 수준인 과목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저는 개념을 2, 3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념을 7에서 8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시험에서 이런 성적을 받아서 1등급을 맞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99%뭐 뒤에 소수점은 다 지웠는데 99%, 98%, 95% 물리는 제가 지웠는데 원본이 없네요. 원본 이 사진의 원본 물리는 지금 말씀드리면 뭐 한 70점대였던 것 같아요. 70%였던.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증명을 했잖아요. 앞에 공부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뭐 이때는 의지도 별로, 사실 진짜 느끼는 게 의지도 별로였고, 그리고 심지어 게임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게임도 했고, 하지만 이때는 의지 정말 많았습니다. 의지 정말 있었고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고 게임 진짜 안 했어요. 이 진짜 단언컨대 이렇습니다. 상황이 의지 없었고 게임 했고, 의지 있었고 게임 진짜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영화 보거나 아니면은 책 읽었어요. 그냥
그냥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증거를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이 시험을 뭐 2년, 3년 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2년, 3년 하신 분들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 똑같은 선생님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스타일을 바꿔보시고 나서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걸 풀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뭐 마인드셋에서 말했지만 내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 때 그 스타일을 똑같은 걸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연습했는데도 뭐 내가 1m 뛰었는데 120m 120cm 뭐 얼마큼 증가를 안 해요. 그래도 사람이 그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그리고 잘 모르고요. 내가 이게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옳은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그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스타일 변화는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두 번, 세 번 시험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뭐 이상 시험을 보신 분들,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은 한번 내가 어떤 스타일로 공부하고 이 스타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푸는 한번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2019년도 이제 시험 어떻게 풀었나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시험지는 2011학년도 아마 기출일 건데 그냥 2019년이라고 노란색이 2019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75분을 주고 25문제를 푸는 시험이에요. 피트라는 시험이 화학 시험이. 그럼 평균 한 문제에 3분이죠. 노란색으로 2019년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2021년이지만 그냥 풀었어요. 2019년에는 그냥 요 문제도 뭐 3분이고 요 문제도 3분이고 순서대로 풉니다. 3번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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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어요. 3분 3분 뭐 그 다음에 갑자기 뭐 3분 하다가 여기서는 뭐 갑자기 5분 걸리고 여기 4분 여기 3분 여기 3분 여기 3분 여기 3분 여기 5분 여기 4분. 그러면 벌써 여기 앞에 지금 3분 3분 써버렸죠. 그럼 지금 두 문제를 못 풀게 되죠. 두 문제를 못 풉니다. 지금 두 문제를 못 풀고 그 다음에 3분 그 다음에 여기 4분 여기 5분 그럼 한 문제 또 못 풀게 돼요. 그럼 한 문제와 두 문제 세 문제를 찍게 되고 내가 22문제를 풀었어도 세 문제를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22문제를 다 맞고 3개 다 틀려야지 22개를 맞잖아요. 22개를 맞으면 요 시험은 되게 잘 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요 피트라는 시험에서는. 그런데 22개 푼 게 다 맞을 확률도 없거니와 이 3개 찍어서 맞을 확률도 극히 낮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기를 보시면 보기가 다 7개예요. 3개의 가짓수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찍어서 맞추는 건 진짜 정말 낮은 확률인 거고, 이런 식으로 풀었었어요. 2019학년도에는. 그러니까 다 못 풀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시간에 안배도 안 됐고 다 못 풀었다. 그러니까 푼 것도 다 맞았어야 겨우 푼 게 다 맞아야 겨우 합격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공부의 양이 부족했던 거고, 공부의 양이 부족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을 못 본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21년도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니까 2000년이죠.
2020년이죠. 2020년. 방금 말한 건 2019학년도니까 2018년이고요. 2020년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2020년에 처음으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문제를 빨리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75분 시험이고 25문제인데 이 시험을 최대한 빨리 풀려고 해서 최대한 빨리 풀고 세 바퀴 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돌릴 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17문제를 3 곱하면 몇 분이죠? 51분이죠. 얘를 40분 대로 끊자. 40분대로 끊자. 17문제를. 그래서 아마 뭐 42분 요 정도대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나머지 시간이 33분이 남습니다. 33분이 남고 8문제가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8문제에서 제가 풀 수 있는 5문제를 4분에 끊습니다. 그러면 4, 5, 20이니까 13분이 남죠. 13분이 남고 3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렇죠? 8문제를 뺐으니까. 그러면 13분 동안 2문제를 풉니다. 사실 13분 동안 3문제를 푸는데 13분 동안 2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사실 한 문제가 남죠. 이 한 문제는 전 찍었습니다. 운에 맡겼습니다. 네,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본 시험에. 이렇게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했고, 물론 그 전에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죠. 그래서 42분 때 17문제를 풀고 33분 남은 거에서 5문제를 4분 주면서 20분 컷하고, 그 다음에 13분 남은 시간을 3문제에 투자하기보다 2문제 내가 풀 수 있는 걸 더 자세히 봐서 한 문제는 찍자. 이런 식으로 풀어보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아직도 기억나요. 요 4번을 남겨놓고 그냥 바로 패스했고요.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패스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바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13번 패스했고, 18번 패스했습니다. 21번 패스했던 것 같고, 전기화학도 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패스했었고, 여기서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23번은 풀었던 것 같은데 24번 패스했던 것 같고, 그래서 24, 22, 21, 18, 13, 14 이렇게 패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문제죠? 패스했던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지금 7개 패스했죠. 네. 지금 7개 패스했는데 지금 여기 8개 패스했다고 하니까 실제 아마 시험장에선 제가 7개 패스했을 거예요. 뭐 8개 패스할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패스한 게 기억이 나잖아요. 거의 4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풀 때 이제 이 패스한 7개 중에서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걸 바로 이제 4분을 투자해서 푸는 겁니다. 요거 풀었고요. 요거 바로 풀었고, 요거 풀었습니다. 두 번째 풀 때. 그리고
이거는 13번은 풀었지만 13번은 기역과 디귿만 푼 상태고 니은은 물음표 썼습니다. 그리고 18번 풀었던 것 같고 여기서도 물음표 21번 물음표였고 22번도 패스했고 24번 풀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은 거 몇 개인지 세보면 하나, 둘, 셋, 3개 남겨놓은 것도 결국엔 다 풀었죠. 그래서 이제 13분이 남은 거예요. 거의 대충 이럴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풀어요. 제 기억이 아직도 강렬히 남는 거 이러고 나서 세 문제가 남았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는 겁니다. 소름 돋는 건 7번이 있다는 거잖아요. 1번부터 7번. 제가 세 문제 남겨놓고 7번에 마킹된 게 있는지 보니까 7번 마킹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7번 마킹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기역과 디귿은 맞다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건 인간적으로 5번이 답일까 7번이 답일까 하면 인간적으로 기역 디귿 맞다고 풀었으니까 그냥 몰라도 7번을 찍겠죠. 그래서 13번은 7번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21번은 겨우겨우 풀었던 것 같아요. 21번은 겨우겨우 풀었습니다. 21번은 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만 남은 상태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요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왜 제가 그때 이걸 못 풀었나. 좀 이거 보니까 좀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결국에 아직도 기억나지만 요거를 2번으로 찍었습니다. 왜 2번으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2번으로 찍었는데 아직도 답을 안 봐도 기억이 나는 게 얘가 답이 7번입니다. 7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못 푼 두 문제 모두 답이 7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문제가 유일하게 틀린 문제가 22번만 틀렸었고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뭐 푸는 이 시험 피트 옛날 시험과 지금 보시는 시험이 결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문제를 푸는 시험이라면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 빨리 한번 풀고 그 다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못 풀었던 어려운 문제 풀고 그리고 나머지 그 세 번째도 못 푸는 문제들은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투자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시험의 요소, 공부의 요소 하느님께 제가 무교지만 모든 신에게 빌어서 운에 빌어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땐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진 갈 수 있다고 전 믿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4등급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끝은 1등급으로 끝을 낸 제 이야기와 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너무 거기 틀에 박혀 계시다면 살짝 옆으로 나와서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것을 본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조금씩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지랖 그런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한 35분 정도 이제 녹화를 또 했는데 이 영상이 길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게 도움이 엄청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2년, 3년 정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꼭 1.7배속이 아니고 1.5배속 아니면 더 빠른 배속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알아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빨리 한 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작은 4등급, 끝은 1등급 영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